창원시의 강변여가수 시설 일부가 방치된 가운데 공사비로 156억 원이 더 주고도 하자 보수를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낙동강 녹조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낙동강 전역에 조류경보가 발령돼 먹는 물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통일부가 경남의 통일딸기 사업 대북 접촉을 6년 만에 승인해 대북 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25명을 입건하고 거제조선 소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시가 700여억 원을 들여서 강변 여과수를 개발했지만 결함투성이어서 일부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창원시는 공사업체의 첫 계약 금액보다 156억 원을 더 지원하고도 하자 보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창원시 강변 여과수 공사. 당초 공사비는 580억 원이지만 6년 뒤 공사가 끝났을 때는 15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4차례 설계 변경 끝에 창원시는 설계비 4억 원, 감리비 15억 원, 토목공사비 121억 원을 추가로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지식이 아마 용역에서도 별로 없었을 거 아닙니까? 156억 원 추가 지급 이후 강변 여과수는 준공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취수정 5곳 가운데 3곳은 중금속이 검출되고 수량도 부족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 되거든.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인계를 받을 수가 없고. 법정 하자 보수 기간인 3년이 다 끝난 무렵 창원시는 뒤늦게 공사업체에 재공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은 중공검사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서 다시 기술 변경을 한다든지 재시공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지만 하자 보수조차 못 받은 창원시. 책임은 7급 공무원 1명이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지난 1일 보호 수문 개방 이후에도 낙동강 녹조가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하류는 물론이고 중상류에도 조류경보가 발령되면서 먹는 물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덮친 합천 창녕보입니다. 수심 깊이 숨어있던 남조류들이 떠오르면서 강 표면이 잔디밭처럼 변했습니다. 상류도 마찬가지. 대구 강정고령보 부근에 긴 녹조띠가 형성됐습니다. 물을 떠보니 녹색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지난 10일 기준 강정고령보의 경우 남조류 세포수가 1ml당 5만 1000여 개체, 창녕 하만보는 3만 1000여 개체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일 수문 개방 시점보다 오히려 13배, 520배 각각 증가한 겁니다. 조류경보 3단계 중 2단계인 경계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시적 개방에 그쳤다는 겁니다. 낙동강의 물이 계속 흘러야만이 녹조 발생을 억제시키는 근본적 대책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주변 정수장들은 염소 소독제 투입을 늘리는 등 녹조 제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독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늘어나 소독제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칠서 정수장에서는 중염소를 사용을 해서 총트리할로메탄을 저감시키는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영남권 식수원과 낙동강 생태계는 올해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인데요. 통일부가 경남의 통일 딸기 사업을 위한 대북 접촉을 6년 만에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협력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농업 교류의 상징이다 6년째 중단돼 왔던 경남의 통일 딸기 사업. 통일부가 경남 민간단체 간의 통일 딸기 사업에 대한 북한과의 접촉 승인을 내줬습니다. 북한에 딸기 모종을 보낸 뒤 증식된 어린 모종을 받는 사업으로 2006년 시작돼 5년 동안 38만 5천 주를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2011년 중단됐습니다. 향후에는 북쪽에서 직접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들을 북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경남해안 민간단체 간은 의료 지원과 산림 녹화, 청소년 백두산 기행 사업도 북한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광섬유 부품을 생산하던 이 업체는 갑작스런 공단 폐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풀려 다시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크죠. 그다음에 뭐 생산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경남의 시민사회 단체도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이 남북 관계 개선의 지름길이라며 교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얼어붙어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이 점차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는 회사와 작업자 모두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거제조선 소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은혁 기자입니다. 골리앗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고 부딪힌 타워 크레인 붐대는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골리앗 크레인 기사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고 간선물을 살피고 알려야 할 신호수들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현장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수립이 이제 좀 미흡했다. 혼재 작업 이게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이 혼재 작업을 하도록 자기들이 이제 묵인을 했다. 크레인 관련 사고가 앞서 2년여 동안 3차례나 있었지만 구체적인 교육과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인근 대우조선소 크레인에 있는 장애물 감지 센서도 삼성중공업은 비용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 공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고 안전장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삼성중공업 원청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대형 산재 사고. 경찰은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25명 가운데 크레인 기사와 조선 소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남해 한 골프 리조트 투숙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식중독의 위험이 커진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한국 프로골프 대회가 열린 남해의 한 골프 리조트. 이 리조트 투숙객 9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리조트 식당에서 생선회와 장어구이 등을 먹었고 일행 20명 가운데 9명이 구토와 설사, 복통,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응급실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아침 되니까 가슴이 올라오는 거 어떤 다 그렇고 하다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남해군 보건소는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신 분들이 이제 탑승 전에 뭐 이제 김밥이나 이런 거 좀 드시고 그다음에 오셔서 이제 점심 저희 쪽에서 드시고 아침에 그 김밥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여름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위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6,30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9%가 여름철에 발생했습니다. 이제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익혀서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고 물은 이제 끓여서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안에 다 먹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히 채소류를 섭취하기 전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반드시 냉장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고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자 100수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를 모두 숨에 도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숨의 대상은 18개 시군 8,300여 농가의 토종 닭과 오리 등 18만 1천여 마리로 숨의 비용은 23억 6천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KBS 창원 시청자위원들은 오늘 열린 6월 시청자위원회에서 낙동강 보호 개방 문제와 관련해 가뭄 피해 농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진과 화재 등 재난과 재해에 대한 생활 밀착형 안내 방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도 경남 지역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원시 마산의사회, 김영김씨 종친회는 오늘 한국투자증권 마산지점 옆에 경상남도 최초 의료기관의 터전이라는 문구가 담긴 표지석을 제막했습니다. 고 김형철 선생은 1918년 10월 한국인으로서는 경남에 처음으로 이곳에 의료기관인 삼성병원을 개원하고 독립운동가를 치료한 업적이 있습니다. 올해 일회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오늘 창원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이 주최한 오늘 세미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노인학대 예방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노인 인권 존중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남 정치권과 수협 등이 부산항의 예선 부선 계류지의 진해 연길만 이전 계획과 관련해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시의원과 도의원, 진해수협, 의창수협 관계자들은 부산항 예부선들이 계류하면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폐유는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창원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창원 이전을 결정한 것을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남해안 바닷물의 채취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춘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바닷모래를 최소로 채취하거나 다른 데서 채취해야 한다며 모래 공급선을 다른 곳에서 찾는 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등 전국 어민들은 최근 바닷모래 채취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시위를 하면서 채취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